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가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드럼을 배울 때, 춤을 배울 때도 저에겐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기타는 독학 중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땡튜브 영상이 저의 선생님이랄까요?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한 저의 인생관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연필, 기록을 남기는 물건입니다. 자신의 몸을 깎아가면서 말이죠. 예술가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고사성어까지 들먹이면서 거창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한다면 배울 것이 있고 그것의 깊이는 배우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Hello, I'm DJ 진진, who still wants to learn a lot.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호호.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룰루의 To Serve With Love 이었습니다.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주제곡이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과 학생의 멋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방송에 어울리는 영화죠. 앞서 배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다. 정확히는 이제 독학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 지금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꼭 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제 작업실에 가서 그 스피커, 그러니까 참 기타 독학을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시작을 해보니까 뭔가 그 집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 스피커와 연결해서 제가 쓰고 있는 그 시퀀서라고 하죠. 작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연결만 해주면 거기에 있는 앰프들과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좀 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독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뭐랄까요,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해야 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잠을 제외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집에서 간단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박처럼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다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 말고도 깨달음을 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나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 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런 게스트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은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면서 그게 또 작곡에 영향이 가기도 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서 저는 많은 배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움 그리고 깨달음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겸손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취미생활을 많은 것들을 해본 결과 취미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고 자꾸 도전하고 뭔가 그 자신과의 싸움을 자꾸 하는 것도 그 취미생활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배울 것은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겸손한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그리고 SNS EBS FM Korean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깜짝 놀랄 지식이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릴 적에 드럼을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드럼 학원에 가면 처음에 이 곡을 연습한다고 해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곡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럼 이야기를 꺼낸 이유 3분 30초 뒤에 공개할게요. 자, 오늘 스승의 날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오늘 게스트를 보고 옛날 선생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드러머 전일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준입니다. 우후.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의 드러머 출신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최근에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라페스땡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 약간 공연 같은 걸 아기 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드러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영광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손님 일주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러머이자 현재는 밴드 봉제인간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파워드럼이 특징인데 2014년 라이브 공연 그리고 2015년 페스티벌 중 드럼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멋있다. 맞으신가요 다? 이게 정확히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지고 스네어도 찢어지고 뭐 신발도 뭐 의자도 부서진 적이 있고 야, 공연하다가 그러면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찢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주를 하시나요? 멈추죠 보통.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보여주고 이제 뭔가 수습을 한 뒤에 다시 시작하고. 네. 야, 저희도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던가 굴러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주울 수 없다던가. 그럼 춤은 계속 추고 멤버들 마이크 뺏어가지고 제가 하고 갖다 주고 막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자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일단 아이돌 한국어 섭외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둘 다 관련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처음으로 들었고 아이돌도 아닌데 한국어도 내 분야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요. 네. 혹시 아스트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네, 들어보셨구나. 제가 그렇게 그렇죠. 아이돌 음악을 보통 많이 안 들으시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음악 그래요? 자체를 크게 많이 안 들어서 네. 제가 하는 것 이외에는 막 크게 막 찾아 듣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약간 일이 되니까 더 그러시죠. 요즘 따라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음악을 진짜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너무 똑같은 음악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있고 그냥 그 뭐랄까 일이 돼버리니까 그 곡을 들으면 분석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래서 저도 좀 안 듣는 편인데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 출연 단독 게스트로는 처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이돌 한국에서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은 더 긴장되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님은 음악가니까 음악으로 또 증명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선곡요정님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일준이에요. 야, 저희가 사전에 일주님이 녹음한 곡 중에 최고의 레코드를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 곡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제 제가 지금 봉제인간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12가지 말들이라고 첫 번째 곡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드러머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화려한 부분도 있고 뭔가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제인간의 12가지 말들 듣고 왔습니다. 야, 드럼이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이런 코너라니 더욱 흥미진진하군요. 함께 외쳐주세요. 찐디의 흥미진진. 네, 찐디의 흥미진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어 표현을 재해석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요. 질문 수준이 이렇습니다. 바람과 흰 천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라는 말에 동의하시냐고 물었더니 지우 선배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가는 건 위반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대충 이런 코너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뱉으시면 돼요. 네, 그런 코너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승철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서와. 그리고 훗날 이것은 어서와 처음이지. Welcome, it's your first time 이라는 밈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쌀알보이라고 하는데요. 드럼이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드럼 선생님들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섭죠. 무섭죠. 일단 뭘 처음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쵸. 무서운데 무섭고 떨리고. 네, 저 처음 배우러 갔을 때만 해도 일단은 음악을 배우러 간다는 곳이 보통은 지하에 이제 그쵸. 네, 드럼. 뭔가 방음 공간도 돼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일단 그렇게 지하로 간다는 것부터가 뭔가 벌써 습한 느낌도 나고 맞아요. 예, 무섭고 덜덜 떨리고 막 하는데 실제로 보면 더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제 기억에는 다 무서우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약간 처음에 선생님이 인상을 쓰시면서 이렇게 뭐 완전 꼬맹이가 왔었으니까 제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드럼을 처음 보러 가니까 얘 뭐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애기니까 긴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무서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아무튼 앞서 표현이 어서와 처음이지. 그래서 드럼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럼을 배운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제가 취미랄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저희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성당에서 이제 취미로 드럼을 알려주더라. 가서 좀 배워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야, 어머니의 시작하겠어요. 권유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지만 그게 어쨌든 꿈이 되신 네, 케이스군요. 직업이 돼버렸죠. 야, 직업까지. 자, 초반에 나 드럼에 재능이 있나? 혹시 천재일지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드럼을 배우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되게 어려운 곡을 치고 있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걸로 진로를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1년 정도 배우시고. 야, 저는 접길 잘했네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5년, 4년 반인가 다녔을 거예요, 학원을. 그러니까 5년이면 구력이 그래도 대단한 그렇죠. 느낌인데. 아기 때여서 막 공연 막 그린데이 거 막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그린데이 나는데. 것도 어려운데. 그 베스키 케이스라는 노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게 굉장히 드러머들한테 어떤 네.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저거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게 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걸 그걸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잘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더 열심히 다녔다면 아마 그냥 형들이랑 그 드럼 학원에 이제 네. 좀 잘하는 입시생 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형들이 막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저도 거의 잘 못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에도 쳤었는데 그죠. 그거를 형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야, 너 드럼 쳐? 막 이러면서 막 재능이 있으셨던. 뭐 그냥 되게 재밌게 쳤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추억의 악기가 되었던 드럼입니다. 자, 반대로 드럼을 뭔가 시작하고 나서 이건 좀 별로였다 라고 생각한 좀 후회스러운 모먼트들이 좀 있으셨나요? 주변에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 네. 몇몇 있는데 무시를 하죠. 이제 드러머들 뭐 북치는 그냥 기계 아니냐. 음악을 뭘 아냐. 약간 너네 다 악기잖아. 그죠. 약간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하고 막 코드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정도. 저도 이제 드러머였던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만약에 드럼으로 들어갔다면 제가 이제 춤으로 예고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용 음악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저도 구석에서 쟤는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되게 막 뭐라고 해요. 막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 정도면 무시도 아니고 멸시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야, 자, 악기를 처음 배울 때 마음만은 다들 락스타잖아요. 네. 자, 그래. 하지만 현실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처음 드럼을 배울 때 중급 그리고 마스터의 연습할 때 차이부터 맛보기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말고 일주님이요. 준비 되셨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또 이런 기회가 있네요. 정말. 문을 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드럼을 직접 이렇게 쳐주시면서 레슨까지 대단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주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 뭐 그냥 오늘 항공이들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좀 입문시키게 좀 만들어주시면 입문시키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드럼을 배우시러 가면은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드럼 세트에 앉을 기회도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그 타이어를 쳤어요. 보통 요즘에는 패드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타이어로 그냥 하나씩 그냥 왼손 이것만 계속합니다. 맞아요. 계속 하다가 이제 좀 되면은 이렇게 가고 좀 더 가면 이것만 이렇게만 한 2주 정도 그렇죠. 패드에서만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 4주차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드럼을 이제 앉아서 뭐 시작하는데 보통은 발을 밟죠. 그리고 리듬이 들어가고 하다가
이게 보통, 한 달 네. 코스 아닌가요? 그렇죠. 한 달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달 안에 드럼을 치게 해야 이 아, 학원생들이 안 떠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드럼을 일단 치게 만들어야 이제 네. 흥미를 더 갖고 맞아요.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리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주의해야 될 점, 그 손발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전공을 하겠다가 아닌 경우에 자기가 어떤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연주를 하고 싶다로 시작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계속 듣고 그 노래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치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더 이건 좀 심심한데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곡들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보통 리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8비트 그냥 가다가 이제 16비트로 배워요. 이야. 야, 저는 어쨌든 드럼을 쳤던 사람,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기본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특히 드럼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치는 그 뭔가 뭐랄까 그 퀄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서 나오는 그 퀄리티가 있는데 뭔가 그 일주님을 딱 보니까 그 퀄리티가 너무 높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벽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방금처럼 뭔가 프리스타일로 내가 뭐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 정도나 쳐야 될까요? 근데 그게 확실히 사람 나름인 것 같긴 해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취미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2년 정도는 해야지 좀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좀 더 드럼을 배우고 싶게 배우고 싶게 뭔가 좀 화려한 모먼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야. 저희 이런 거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 곡은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레드 제플린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레드 제플린 노래인데요. 이게 드럼이 좀 멋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죠 지금? 여러분 배우고 싶죠? 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 정말 그
질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스네어를 칠 때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정말 다르게 나오는데 대단히 멋진 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야, 정말 좀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메트로놈 앞에서 저는 패드 시절이거든요. 패드를 이렇게 계속 치다가 거기에서 드럼을 딱 들어갔을 때 그 설렘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야, 연습을 했던 거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10몇 년이 됐네요. 네, 거의 16년 정도가 지났는데 야, 다시 드럼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아. 일주님이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오히려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하시면 어쩌나. 그래도 그 뭔가 그 고점을 봐야 내가 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런 모습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봐야 약간 그 선생님으로서 그 멋진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나도 예. 언젠간 꼭 저렇게 쳐보고 싶다를 마지막에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저는 요즘에 그 기타를 독학하고 있어요. 예. 정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땡튜브 보면서 네. 천천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네. 드럼을 시작할까 기타를 시작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뭔가 내가 인생의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타로서 뭔가 좀 더 하는 게 그리고 드럼을 치면서 멜로디를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생각을 그렇죠. 해봤을 때. 쉽지 않아요. 네, 정말 그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 드럼에만 집중을 해도 네. 모자랄 판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실력이 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한 연습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프로가 되느냐 아마추어 취미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또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람에게 드럼을 좀 권하고 싶다.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내심이 필요한. 왜냐면 기타나 피아노 물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드럼이란 거는 그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정확한 타임에 연주를 해야 되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가 배울 때는 보통 노래가 한 곡에 뭐 3분에서 5분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변하지 않고 쳐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맞아요. 지루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 맞아요. 이게 밴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드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인간 메트로놈이 돼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사실. 기계가 돼야 되죠. 기계가 돼야 컴퓨터가. 되는. 그게 사실 정말 어렵기도 하고 뭔가 저도 물론 드럼을 배웠어서 제가 춤을 출 때 굉장히 유리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그 테마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춤을 프리스타일을 추는 것과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추는 거는 완전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드럼을 쳤던 게 나중에 춤을 출 때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와, 드럼이 생각보다 훨씬 정확해야 그죠. 다 사는구나 예.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자, 악기도 장비빨이라는 저는 100%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럼도 좋은 악기를 쓰면은 네.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아, 사실 기분이거든요. 기분이 네. 좋은 거군요. 기분이 좋으면서 야, 더 재밌게 더 좋게 치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욕심. 경우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스틱 같은 경우에도 네. 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기 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의 모델이 있고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른데 네. 이제 자기가 어떤 게 더 잘 맞느냐를 이제 찾아가는 것도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멋있는 스틱 어렸으니까 막 까만색 이렇게 네. 칠해져 있는 그런 거 막 쓰고 그랬어. 요즘엔 뭐 알루미늄 스틱도 막 나오고 막. 진짜. 예. 근데 그런 걸로 드럼 치면 이제 드럼이 망가지겠죠. 스틱은 안 망가져도 그쵸, 드럼이. 자, 그러면 솔직히 정석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때리는 연습하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그 과정도 있겠지만 초보자들한테는 뭔가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한마디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인내해라. 네, 인내하고 오히려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은 그게 멋이 없어진다. 네. 근데 저 이 말 진짜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지금 기타를 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기본에 충실한 아까 이제 일주님의 연주를 보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 퀄리티 기본만 해도 느껴지는 그 퀄리티가 요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 뭔가 화려하게 막 하는 사람보다 그냥 기본으로 궁치 딱치 했을 때 그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그 맛을 한번 들여봐라 라고 그쵸, 충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보라고 하면은 이제 막 뭐 드럼은 여러 가지를 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거저거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잃어버리거든요, 갈 길을. 그래서 그냥 한 해의 길만 쭉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롤링스톤 구독자 선정 최고의 드러머로 선정된 존 보넴이 속한 밴드입니다. 레드 제플린의 모비딕 이어서 밴드 러쉬의 YY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드러머는 닐 피어트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드러머 전일준님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세요. 모비딕은 또 라이브로 들어야 제맛인데 19분이더라고요. 네, 심각해요. 그거 한 3분의 2가 드럼 솔로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진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면은 재밌긴 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존보님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가능하시겠습니까? 항상 누구나 마음에 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없어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기타를 정말 열심히 쳐서 네. 독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쳐진다면 나중에 같이 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죠. 제가... 드럼도 연습하셔가지고 그죠? 투드럼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배우 현빈님의 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about that?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너무해! 네,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입니다. 드럼을 진짜 열심히 쳐서 뭔가 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드럼 연주에서 최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들 허다하게 들어봤는데 그럴수록 계속 하나의 길만 가는 게 계속 뭔가 오늘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그렇죠. 하나의 기본을 가라, 충실하게 해라, 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을 잡아주는 악기다 보니 뭔가 그 기본에 충실하면 할수록 뭔가 드럼이 돋보일 수도 있지만 그죠. 다른 악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 기본에 더 충실을 해야 다른 악기들을 더 살릴 수 있는 악기가 드럼 아닌가. 갑자기 그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게 음악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최선 다해봤다. 아, 무대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드럼이 좀 안 보이는 이제 뒤쪽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네. 엄청 흔들거든요. 진짜 그냥 그 머리까지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목 디스크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야, 평소에 그만큼 열심히 하고 네. 계신다는. 하지만 그 와중에 머리를 흔들면서도 기본에 충실하신. 네. 정말. 어떻게 또 멋있게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치면은 네. 뭔가 흥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맨십 같은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일부분 쇼맨십이 있는데 음. 저 같은 저 기준에는 그렇게 해야지 또 나오긴 해요. 아오. 좀 이 신 신이 나고. 나고 더 뭔가 더 제 기준에서 재밌고 몰두할 수 있고. 네. 야.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이 더 좋아해주고 그 호응을 받고 이제 맞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그 밴드 세션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뭔가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회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밴드랑 같이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밴드가 주는 힘이 무조건 있어요. 그죠? 예. 그 중에 저는 드럼 때문에 사실 그거를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객들로 하여금 저도 이제 공연을 많이 보고 다니지만 그 뭔가 심장을 울리는 네. 건 킥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죠. 킥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뭔가 이 열정이나 어쨌든 그 공연을 재밌게 보기 위한 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드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런 걸 충족시켜 주시는 또 일주님이 너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타리스트, 3대 보컬리스트,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국내 드럼은 어떻습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아, 사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가 그럴 있어서 수 있죠. 일단은 그냥 제 기준 뭔가 제가 보고서는 연주하시는 걸 보고서는 와 어떻게 저렇게 치시지라고 이제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신석철 형님이라고 네. 그 기타리스트 신중현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이신데 정말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이제 오. 근데 또 소리도 너무 좋고 어떤 드럼을 치셔도 자신만의 어떤 소리가 나시거든요. 이야.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되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신석철 형님과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들국화의 주창건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은 아 뭔가 이 되게 힘들어서 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심벌을 딱 치셨을 때 진짜 복싱할 때 스트레스를 딱 꽂듯이 그냥 네. 팍팍 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와 재밌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창건 선생님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야.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봤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드럼을 잘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뭐가 다른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실용음악 학교로 나왔고 진짜 거기 가면은 내노라 하는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막 뭐 테크닉이 엄청 훌륭하거나 뭐 많은 뭘 잘해 더 빨리 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자신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뭔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이게 뭔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악에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 기준에서는 뭐 물론
다른 드러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래, 기준 사실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다 네. 다른 거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쉬워 보여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쉬워 보이면 그건 정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뭔가 베이스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라고 한다면 그 경지에까지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별거 안 하는데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네. 너무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기까지가 진짜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님은 이제 그 경지에 그 탑3 안에 드셨으니까 그 경지에 드신 거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한데 발가락 정도는 담갔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마이크 너머로 들으셨겠지만 저는 옆에서 귀 왼쪽을 지금 열고 들은 사람으로서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그냥 떠들다가 집에 가는 느낌인데 재밌었습니다. 자 사실 원래 더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또 드럼을 보여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예. 불러주신다면 뭐. 자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천재 재즈 드러머 아트 블랙키의 곡이죠. 모닝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쿵치따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